내용들은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된 알고리즘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 3장에서는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방법 중에 하나인 수학의 점화식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한가, 알고리즘의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능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복잡도, 이거는 알고리즘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예요. 다시 한번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이고요.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배우는, 수열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재기호출로 표현되는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평가할 때 이 점화식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점화식을 사용해서 재기호출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을 하나 꼽으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정렬이에요. 정렬은 주어진 자료를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위치시키는 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정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정렬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초 정렬 알고리즘,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고급 정렬 알고리즘, 두 가지 나옵니다. 기초하고 고급.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교재 4장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검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위한 알고리즘들로 여기 있는 것처럼 검색 트리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검색 트리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빠른 검색을 위해서 만든 자료 구조인 해시 테이블을 다룹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자료를 찾을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자료가 우리 많은 자료들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SNS나 이런 데를 보면 이 자료들이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의 자료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표현이 되는데요. 이 자료 구조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건가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 2, 3장, 4장, 6장, 7장, 10장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주차별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차별로는 1주차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웁니다. 자, 두 번째 차에서는 알고리즘의 설계 방법과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을 우리가 배워요. 자,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석을 하는 것은 두 개의 알고리즘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결과가 동일한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성능이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거고, 그 내용을 이제 2주차하고 3주차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복잡도 분석,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과정들을 1, 2, 3주차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4주차부터 우리가 6주차까지 3주 동안 정렬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정렬 알고리즘은 기본 정렬과 고급 정렬이 있는데, 기본과 고급은 어떻게 나누냐면 복잡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다,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 복잡도가 얘는 n제곱 시간이 걸리는 게 기본 정렬이에요. 근데 고급 정렬은
n 로그 n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성능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아, 고급 정렬이 성능이 더 좋구나, 시간 복잡도가 더 낮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6주차에서는 검색 트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검색 트리. 그래서 자료를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인 구조로 만든 것을 이제 트리라고 하는데, 트리 중에서 검색을 목적으로 만든 트리를 이제 검색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BST,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6주차하고 8주차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9주차에서도 검색 트리가 배웁니다. 검색 트리가 꽤 복잡한 거고 다양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진 검색 트리예요. B가 바이너리거든요. 근데 이 바이너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자식을 가질 수 있는 n 차원의 트리로 확장을 한 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성능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주차하고 10주차에서는 해시 테이블을 배웁니다. 해시 테이블. 그래서 검색 성능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과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 알고리즘 배울 거고, 특히나 이제 해시 함수는 특히나 요즘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해시 함수가 사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할 때도 이제 플래시 함수가 사용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주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아마 제 생각에는 10주부터 14주 정도, 약 3주가 되겠죠? 11, 12, 13, 14니까 죄송합니다. 약 4주 정도 그래프 관련된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검색을 위한 방법인 이제 그 DFS, BFS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MST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적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들 배웁니다. 두 가지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최적으로 거리를 찾아가는 알고리즘들 배웁니다. 자, 최적으로 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하고 를 사용해서 일단 효과적으로 최적의 거리를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거리를 찾아보는, 출발점에서 최종점까지 그 최소 비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방법 배우고요, 정렬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 알고리즘, 이진 검색 트리하고 해시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알고리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익히는 게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밍 과정인데요. 맨 처음에 문제를 먼저 읽죠.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설계합니다.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설계하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으면 알고리즘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뭐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봤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과 재설계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고리즘은 처음에 그 설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좋은 알고리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과정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저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procedure라고 합니다. procedure.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필요한 거죠. 어떤 스텝? by 스텝. 스텝을 몇 개의 스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작성한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작성된 알고리즘이 정확한가 먼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분석해 봤더니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문제죠. 그래서 먼저 정확성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분석합니다. 효율성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가 좋지 못한가를 수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 A가 있고 B가 있으면 알고리즘 A보다 B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적게 소요되더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 B가 A보다 우월한 거죠.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자바다, C다 이런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민하지는 않아도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독립적이지만 해당되어진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 과목에서는 어떠한 수업 목표를 갖느냐? 설계입니다.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을 설계하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기법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한다기보다도 사실은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설명하겠지만 뭐 정렬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검색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분석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한 시간 복잡도,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 또는 복잡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계산의 복잡도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가 고민할 때 분석할 때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 복잡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간이 적게 소요된 알고리즘이 효율적인 거고요.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예요. 또는 공식이에요. 어떤 공식이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공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잖아요. 이러한 절차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계별로 나와야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의 어떤 프로시저를 표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알고리즘 플러스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프로그램 할 때는 맨 처음에 알고리즘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잖아요.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작성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잖아요. 네, 그거 유사하게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먼저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합니다.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데 프로그램 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지만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는 표현의 명확성을 얻기 위해서 수도 코드로 표현합니다. 수도 코드. 수도 코드는 또 다른 말로는 의사 코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의사 코드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는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유사하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의사 코드, 수도 코드를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C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어디서 실행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해 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돌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천문학자이고 지리학자이고 수학자인 알고리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알고리즘 특징, 입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개 입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출력은 반드시 1개 이상 있어야 된다. 1개 이상 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은 없을 수 있지만 출력은 반드시 1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스텝이 지난 후에는, 그러니까 정해진 스텝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종료돼야 된다. 유한성을 갖는다. 팩트니스라고 합니다. 파이나이트니스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파이나이트니스라고 하고요. 단계는 매우 명확해야 된다. 모호해서는 안 된다.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 거고요. definiteness라고 하고요. 유효성. 얘는 모든 명령은 실행 가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입력값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다른 형태의 모든 문제에도 적용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리즘 하나 개발했는데 이게 특정한 문제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종류의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일반성이다라고 합니다. 최초의 알고리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양의 정수 P와 Q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GCD를 구하는 겁니다. GCD는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개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P가 있고 0이 있으면 P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요? P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하고 0하고 최대 공약수는 P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P하고 Q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Q하고 다시 P를 Q로 나눈 나머지로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새로운 GCD를 계속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P하고 Q가 있을 때 P하고 Q가 같다면 P가 GCD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P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P가 Q보다 크다나 어떻게 해요? P에서 Q를 빼고 다시 Q하고 다시 GCD를 구하고요. 다시 Q가 만약에 P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P는 놔두고 Q에서 P를 빼가지고 GCD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의 방법이 공통적인 뭐냐면 재규 호출 방법이다. 재규 호출 방법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구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GCD가 최초의 알고리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방법 1과 방법 2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면 동일하게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알고리즘. 어떻게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알고리즘의 특징을 이해합니다.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요. 사용 목적, 그 다음에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을 정렬을 한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버블 소트도 있고, 버블 정렬도 있고, 뭐 인서트 정렬도 있고, 뭐 셀렉션 정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본 다음에 사용 목적이 뭔가 서로 다른 목적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 복잡도를 구해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의 단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단계의 결과를 이해합니다. 이때는 뭐 종이하고 연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단계가 이해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이해한다. 두 번째, 단계를 이해한다. 세 번째, 프로그램을 해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실제적으로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화번호 찾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전화번호부에서 홍길동이라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자, 홍길동을 하나 찾아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화번호 첫 페이지부터 그 페이지까지 쭉 찾아보는 겁니다. 홍길동을 찾아요. 뭐 어때요? 아마 홍길동이 맨 마지막에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방법. 자, 전화번호를 뒤져봤는데, 전화번호는 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히읗이 있을 만한 곳을 넘겨온 다음에 앞뒤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알고리즘이 효과적일까요?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분석 결과, 상식적으로 어때요? 순차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자, 다 해가지고 시까지 그 다음에 홍이니까 맨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야? n번 검색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최대 n번은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진 검색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 만약에 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 어떻게 홍이니까 가운데가 뭐죠? 가운데가 예를 들어서 박이다. 그러면 박보다는 크고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홍이니까 희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색 범위가 반을 확 줄어버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조금씩 줄여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차보다는 크고 희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검색 범위를 줄여보고 다시 카보다는 크고 다시 어떻게 해요? 희보다는 작죠. 이런 식으로 검색 범위를 팍팍 줄여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진 검색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 알고리즘이란 뭐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다, 단계다, 절차다는 거죠. 절차고 단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요. 알고리즘은 다섯 개의 특징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0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출력은 1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부터 정해진 스텝 안에 끝나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5개의 특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최초의 알고리즘 GCD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알고리즘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